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신노년,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또 요 근래에 또 김난도 교수님이 얘기했던 58세대, 이들의 행복한 삶과 운동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의미를 두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안분지족하고 삶을 즐기게 되죠. 현재 바로 지금 소중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아내나 애인, 친구, 아이,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래에 제가 만나는 그 많은 중장년층 등은 지금의 중요성을 아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10년 후에 자기의 삶의 모습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여가를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부르는 별칭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노년이라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여가 소비의 중심에 신노년층이 있는데 이들은 액티브 에이징 또는 액티브 시니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이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63년생까지인데 주로 이 시기에 태어나서 한국 사회의 수많은 변화를 몸으로 그 다음에 삶을 살면서 겪었던 세대입니다. 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기를 맞았고요. 그리고 부모 세대와 다르게 이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맛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경쟁 세대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들이 중년 초입기에 들어갔을 때 IMF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온 중요한 세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뭐 50대 말에서부터 70대 나이, 70대 전까지의 나이가 됐고요. 신노년층은 한국 사회의 여가 소비를 이끌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가와 관련돼서는 이들을 피드족, FEE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F는 경제적 여유, financial, 그 다음에 E는 손자와 손녀의 육아를 즐긴다, enjoy, 그 다음에 또 다른 E는 활동적, energetic, 그 다음에 네 번째로 D는 헌신적, devoted를 의미해서 feed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퇴직한 후에 경제활동을 거의 못했던 세대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들 은퇴 후에 경제적인 활동을 못한 세대들은 여가 소외 계층으로 전락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노년층은 50대 평균 자산이 4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들은 한국의 각 연령 계층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 있기 때문에 소위 총알이 좀 빵빵한 거죠. 자산과 여가 시간이 풍부하다는 것은 결국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하는 그 소확행, 이게 요즘 우리나라에도 유행인데요. 이거는 원래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죠. 랑게르 한스 섬의 오후라는 에세이에 나왔던 유명한 말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 소확행은 소소한 데서 만족하며 살기라는 뜻으로 한국 사회의 행복의 의미를 규정짓는 말로 욜로, 이런 말들과 더불어서 많이 쓰이고 있죠. 최인철 교수는 일상에서의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위에서 소확행은 존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확행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운동인 것이죠.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배드민턴 동호회 친구들의 그 천진난만한 웃음을 이제 보고, 또 운동 후에 한 잔 나눠 먹는 그런 미스 커피의 향과 맛을 즐기고, 또 지난달 미국 아들집에 다녀온 김 사장님과 만나서 테니스나 또 배드민턴 복식 경기하고, 운동 후 그 회원들과 함께 곰탕이나 또는 설렁탕 한 그릇 먹는 거, 운동 후 자주 가는 식당 아주머니의 진한 깍두기 맛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이러한 어떤 소위 리추얼이 있는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러한 소소한 행복을 우리는 지금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야기한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을 세 가지 단계로 정신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낙타로 비유할 수 있는 정신 세계로, 낙타란 어떤 동물이죠? 사막에서 주인의 의사에 따라 묵묵하게 짐이나 사람을 싣고 나르는 동물이 낙타이죠. 사막에서 낙타만큼 귀한 동물은 없죠. 낙타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묵묵하게 저항 한 번 안 하고 계속 하게 되죠. 그 두 번째 단계는 사자입니다. 사자의 정신세계인데요. 사자는 낙타와 다르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을 강하게 하는 동물이죠. 주인이 사자를 길들이기 힘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러한 주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신세계는, 니체가 말한 정신세계는 어린이입니다. 니체는 어린이를 가장 높은 정신세계로서 이야기했고, 어린이의 정신에는 천진난만함과 더불어 창의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어린이는 과거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새로움을 창조해가는 그러한 놀라운 능동적 정신을 갖고 있다고 니체는 주장을 합니다. 50세가 넘도록 평생 노동의 세계에서 일만 하고 지냈던 우리 중장년, 이들에게 여가 활동을 통해서 인생을 향유하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근래 신노년층이 등장해서 이들은 새롭게 여가의 재미를 맛보면서 인생을 향유하는 계층으로 우리 사회에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천진난만함과 순진함이 묻어나게 됩니다. 순진하고 솔직한 표정으로 여가 활동에 몰입하는 그들의 모습은 니체가 이야기하는 바로 어린이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 아닐까요? 네, 오늘 우리 신노년의 삶의 가치와 또 니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명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신노년층,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운동이야말로 삶의 보약입니다. 운동은 사람을 바뀌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50대 이후 60대의 신노년층들은 바로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몰입해서 참여할 때 삶의 기쁨이 있고 행복의 세계로 건너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행복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관리죠. 여가 자금에 여유가 있는 계층, 신노년층들은요, 다양한 운동을 계획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비용을 잘 계획해서 좋은 여가, 자기의 어떤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린 바로 운동입니다. 신노년층의 삶에서 운동은 우리를 삶에서 행복한 삶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일상의 따분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그 넘어가게 해주는 바로 핵심이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바로 행복의 세계를 매일 맛볼 수 있는 멋진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신노년층의 가치와 운동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봄이 됐을 때 여러분들 밖에 좀 나가셔서 운동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요즘 여러 가지로 시대적으로 바이러스니 힘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실내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삶의 별입니다. 고맙습니다.